자, 7회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두 개랑 뒤에 이제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고, 갑시다. 빈칸이 여기 있거든? 봐봐. 그러니까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먼저 보는데 일단 연결사가 있는지 보자고요. 근데 문제가 지문이 요란해. 처음부터 on the one hand. 한 편이란 말이죠. on the other hand. 다른 한 편으로는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또 yet가 있어. 정신이 없다 이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는 밑에 쭉 보시면 연결사가 마지막에 therefore 있거든요. 여기. 그니까 여기부터는 흐름이 일정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과 접속사가 있으면 이 문장이랑도 연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 문장을 보니까 여기도 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이 문장 내에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문장도 중요해. 알겠어? 소 앞에 있는 요 문장 있지? 요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아, 7회차는 여기저기 전부 다 뭐가 있다? 이렇게 연결사가 쏙쏙들이 들어가 있구나.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머리를 좀 굴리느냐 아니면 그냥 들이다 단어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보자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연결사의 느낌을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보자고. 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outside box가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니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박스 밖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이 메얼리가 여러분들 그냥 진짜 마이너스 느낌이야. 단지 기껏해야 step outside it, 그거 밖에 나간 것이다. 우리가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단지 그냥 박스 밖에만 나온 것이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빈칸한다. 추론할 수가 전혀 없고요. 아, 단지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나온 게 별로 티가 안 난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거든. 일단은 메얼리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고 처음부터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봐봐. 한편으로는 as ideas tend to originate,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경향성이 있대. 뭐로부터? 고정된 어떤 근거로부터 나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나 조직들은 뭐 하기 쉽냐면 그것들을 sort out, 분리시키는데, 분류하는데 conventionally, 뭔가 관습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런데 한편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outside the box, 생각을 박스 밖에서 하는 것, 이 말 중요하지. 왜? 빈칸에 이 말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종종 여겨지는데 뭐로서 여겨지냐면 makes leaders, 리더들을 뭔가 이 인사이트, 통찰 같은 것들을 성취하고 유능 같은 걸 성취하고 혁신 같은 걸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박스 밖에 나와서 생각하는 것이 아, 플러스구나 라고 느껴지기는 한다고. 됐습니까? 하지만 얄밉게도 yet가 있잖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진전이 있습니다. 뭐 될 진전이냐면 만들어져야 될 진전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대한 이해에서. 그러니까 좋은 거 맞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에 있어서 만들어져야 할 진보,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좀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뭔가 진보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이러한 말은 설명될 수 있는데 뭐 함으로써? 상상함으로써 thinking outside the box가 도둑한테 예시 주겠다는 거지. 도둑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상상함으로써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을 해도 야, 이 말은 좀 추상적이기는 해. 그러니까 요 주제를 갖다가 내가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 이렇게 도둑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결국 궁금한 거는 thinking outside the box, 이 말이 무슨 말일까만 잘 속가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봐봐. 도둑이요. 아마도 더 잘 하려고 노력한대. 뭐에서? 훔치는 거, 물건들, 그리고 상황을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한대. 예시 보여주는 거지. 계속 가봅시다. 무슨 얘기 할지. 비록 그의 노력이 그를 더욱더 좋은 데프, 더 좋은 도둑은 뭐야? 아무튼 만든데 그의 생각은 필연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 뭐 thinking outside the box 하면은 더 좋은 그 노력이 더 좋은 도둑으로 더 잘 훔치고 더 빨리 훔치고 더 안 보이게 훔치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필연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thievery, 도둑질의 그 패러다임 안에는 남아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둑질이 늘지만 아무튼 도둑질 그 영역 안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think outside the box,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단지
그것의 밖을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빈칸한데 그러면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스텝 아웃 하는 거야. 그래서 빈칸한데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밑에 읽어봐. 이것은 오직 뭐에 의해서만? 박스를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만 사람이 심오한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 밖으로 나오는 건 단지 박스 밖으로 나온 것 뿐이고 변화하지 않았다 이 뜻 아니야. 그치? 이해되니? 이 말에 의하면 박스를 제거해야지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스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이 도둑놈이 알게 되는 거지. 그가 may not really be a deaf. 진정으로 데프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의 지성을 쓰는 거죠. 왜? 그의 정체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의하기 위해서. 박스 밖으로 나오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도 괜찮고요. 여기 있는 말로 갖다 쓰면 또 그냥 도둑질의 그냥 영역 안에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여전히 그 영역에 남아 있음. 이런 느낌을 갖다가 가진 다음에 보기를 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의미상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한다는 거 아니야. 도둑놈이 박스 밖으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도둑질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이 박스가 없어져야지만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 습관, 습성, 상황이 남아 있다는 거. 요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보기를 1번 transcending 하면 초월한다는 건데 우리의 생각의 리미트를 초월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뭔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까? 왜 또 리미트가 나와? 한계가 없대. 창의적인 사람이 나온 적이 있나? 창의적인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없다. 안녕히 계시고요. deeper box, 더 깊은 박스인데 우리 내에 있는 더 깊은 박스가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봐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바운더리에서 나갔다라는 사실이 그걸 변하게 해주지 않고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남겨둔다고. 계속 그 짓거리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deeper box, 우리 내에 있는 더 깊은 박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도둑질을 계속 하게 한다. 이거 아닌가? 나쁘지 않죠. 주저하는 경향성이 있대. 왜 주저하지? 뭐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주저하기 전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말도 안 되고요. stepping outside the box, stepping outside the box 하는 게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아니라고요. 반대말이지. 그러니까 stepping out 하는 게 아니라 아예 eliminating 하는 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아예 eliminating 하는 게 profound change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딨어? 그냥 step outside the box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요 밖으로만 나오는 거고 패러다임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안녕 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너무 터무니가 없고요. 5번 쓰신 친구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기가 수능에서 반드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밖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왜? 제일 평가원이 만만하면서도 가장 정답률, 오답률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이 반대보기 아니겠습니까? 요걸 잘 하셔야 돼. 왜냐면 반대는 진짜로 헷갈리긴 하지. 왜? 주제랑 똑같은 말을 뒤집어 놓은 거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완전히 정답과는 반대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보기를 활용하기가 좋은 소스라고요. 왜?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 약간 무관한 말은 누가 꼬리를 물고 늘어져. 이거는 여기 있는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면 또 설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말은 헷갈리기도 무지하게 헷갈리면서 이 일을 절대 제기할 수 없는 컨셉이니까 정확하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다가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겠죠. 뭔지 모르겠는데 뉘앙스만 알겠어. 근데 보기 3개가 소재와 다 관련이 있는데 다 플러스고 얘도 관련이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답 몇 번이야? 얘죠.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 거야. 왜? 소재가 무관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보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3개가 오답일 거 아니야. 정답일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찍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빈칸 할 때마다 최소한 소재에 대한 마이너스 플러스를 잡으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평가원은 은근히 풀만을 많이 내거든. 알겠어? 정말 선생님이 평가원에서 최대한 그 생각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말들이 수업 중간중간 하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나는 독해할 때만큼은 최대한 나의 뇌피셜을 빼는 걸 싫어해요. 뇌피셜 넣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평가원의 말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요. 진짜로. 알겠습니까?
거기 있는 그 매뉴얼을 싹 다 읽고 문제를 다 분석한 상태에서 풀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응? 날 믿고 하시라. 알겠습니까? 34번 가볼게요. 또 똑같겠지. 연결사가 여기는 없거든? 그러면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 문장만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길건 뭐하건 이해가 안 되건 상관이 크게 없어. 그냥 처음부터 읽는데 여기서 타겟팅을 해놓으면 편하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컴스키야. 아무튼 얘가 비교한대, 시간을. 어떤 시간이냐면 그것이 걸리는 시간인데 언어를 유창하게 하게끔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비교한대. compare A with B면 A와 B를 비교하는 겁니다.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얻는 거야. 비슷하게 뭐 종합적인 어떤 피직스, 물리의 이해를 갖다가 얻는 행위와 비교하는 거야. 즉 언어 배우는 것과 물리 배우는 걸 비교하는 거지. 그랬을 때 거기에서 letter면 후자 아니야. 편지라고 제발 좀 하지 말고 여러분들아. 후자가 would take much longer, 훨씬 더 걸린데 물리 배우는 게 더 빡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unlike language, 왜? 언어와는 다르게 빈칸하니까요. 그니까 느낌이 정확하게 이 읽은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 여기서는 후자 얘기니까 물리의 뭐 특성 이렇게 쓰면 아 좋다, 피직스의 특성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굳이 비교를 해주니까 랭귀지랑은 반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끝. 너무 좋다. 자 올라가. 그럼 물리의 특성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물리가 안 나온다. 봐봐. 아메리칸 링귀스트, 아메리칸 언어학자 노암 컴스키가 언어를 갖다가 refer to ASB 많이 했죠 우리. 언어를 갖다가 거울로서 묘사를 한다는 거야. 마음의 거울이래. 마음의 거울. 언어라는 게 그래요. 따라서 연결사가 있구나 이렇게. 언어라는 게 마음의 거울인데 깊은 그리고 중요한 어떤 감정 속에 있는 마음의 거울이래요. 그러니까 더스까지 나올 거 보니까 꽤나 중요한 것 같은데 언어라는 게 써볼까? 언어라는 게 마음의 거울이래. 약간 추상적인 말로 쓰지만 마음의 거울. 마음을 비춰주는 그런 어떠한 말 그대로 거울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볼까요? 인간 지성의 산물인데 이 만들어진 거야. 새롭게 개인 안에서. 뭐에 의해서? 어떤 뭐 적용이나 작동에 의해서. 이게 인간 지성의 산물, 뭐 언어 같은 거겠죠. 놓여 있는데 훨씬 더 뭘 넘어서? 의지나 의식의 범위를 넘어서 멀리에 놓여 있대요. 발이 좀 어렵네. 의지나 의식의 범위, 그러니까 도달, 범위를 훨씬 넘어서 놓여있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각각 개인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인간지성의 산물이래요. 뭐래? 대충 알 것 같거든? 뭔가 지성이나 뭐 의식이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런 적용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갸우뚱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냥 비슷한 말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언어를 두는데 어디 위에 두냐면 똑같은 말 나오겠죠. individual agency,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능력 위에 둔다는 거지. 됐습니까? 사실상 촘스키가 어떤 노션, 어떤 개념 같은 걸 제안하는데 이게 유니버설 그래머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초기의 구조야. 언어에 대한 초기의 구조고 이게 embedded, 끼워져 있는 것이고 본능적으로 박혀 있는 거래요. 됐습니까? innately, 어디에? 인간의 종에 끝났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마음의 거울인데 다 똑같은 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본능적으로, 좀 쉽게 말해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아니 근데 물리 언제 나와? 안 나와요.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유니버설 그래머가 얘에 따르면 account for 설명하는데 인간의 어떤 acquisition, 언어에 대한 습득을 설명한대. 어떤 시간 내에서, 짧은 시간 공간 내에서. 됐습니까?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됐습니까? 요거는 아까 빈칸에서도 읽었던 부분이기는 해.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There is therefore, 따라서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capacity, 능력이 있다는 거지. 언어에 대한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것이 받고 처리하는데 언어를 뭐의 밖에서부터, 마음속 밖에서부터 뭐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little difficulty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려움이 없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비교했어. 언어를 배우는 시간과 물리학을 배우는 시간을 보니까 물리학을 배우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이거야.
왜 때문에 언어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여기 피직스 빈칸 위에 말고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언어랑 지금 얘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얘와 반대되는 속성이 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속성을 넣으시면 되죠. 언어와는 반대되는 속성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거울이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본능적이지 않고 선천적이지 않고 배우는데 어려워. 요거 들어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본능적이지 않고 선천적이지 않고 배우는데 어렵다. 있는 단어로 가자고. 알겠습니까? 아까 innately, 뭐 embedded 이런 걸로 가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디 있었어? innately, embedded, built 이런 것들. 봐봐. 1번. 물리학 지식이 특화되고 특수한 거니까 뭔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2번 보세요. 우리는 biologically가 생물학적으로 무슨 말이야? innately죠. 프로그램, 또 나오는 이 단어?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직스를 배우도록,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이미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배우도록 한 거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거니까 2번이 괜찮죠. 어떠한 상호작용도 필요가 없대요. 상호작용 나온 적이 없고요. 지식, 물리학 지식을 얻는데 상호작용이 필요 없다. 이 단어가 좀 이상하죠. 물리학에서의 이론은 are not universal, 보편적이지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변한다 안 변한다가 아니지요. 우리는 축적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인 정보가 웬 말이고요. 물리학을 이해하는 게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워주시면 답 정확히 2번 이렇게 가면 끝. 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빈칸까지 한번 좀 풀어봤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같은 페이지네요. 3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 이 문제? 약간 근데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지 몰라도 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러니까 글이 아주 어렵거나 구문이 어렵거나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읽으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35번에. 근데 이게 흐름과 관계 없는 거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와 그 연결시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의 테마가 잘 안 그려져.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의 그 내용과 지문의 유형이 좀 어렵게 콜라보가 되어 있는 거지. 문장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됐습니까? 그래서 좀 까다롭지 않았나. 일반적인 그 무관한 문장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한 90% 이상은 무관한 문장에서 뭔가 소재는 비슷한데, 소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주제가 갑자기 달라나러 가는 이런 게 가장 많단 말이야. 이게 아니면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연결성. 그러니까 2번도 비슷한 내용, 3번도 비슷한 내용, 4번도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논리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3번을 빼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세히 보니까 둘 다 맞는 건지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소재는 비슷하지만 주제는 나가리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 좀 헷갈리게 되면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땐 연결성이야.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플러스 내용인데 하나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접 접속사가 없는데.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해석을 아주 잘하시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봐봐. Interactive Digital Media Experiences, 말이 좀 어렵죠? 인터액티브,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경험들은 독특한 인터페이스라는 게 어떤 접점? 이런 거 아니야. 접점 같은 걸 제공한대. 뭐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둔 심리학 절차의 범주와 실리콘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컴퓨팅 머신의 절차 사이에 뭐를 둔다?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둔대요. 그렇구나. 컴퓨터가 어떤 경험을 만드는데 이게 포함한대. 유저의 심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을 자극한대. 됐습니까? 한 번 더. 컴퓨터가 유저의 심리학을 갖다가 포함시키고 반응 같은 거를 자극한대. 됐습니까? 동기부여한대요. 오늘날의 최신의 가상현실 기술과 함께 기술로 뭐가 지금 가능하냐면 디자이너가 실제 세계 시츄에이션을 가상 환경, 디지털 환경에 만드는 게 가능하대요. 그리고 유발한데 행동상의 반응을 이게 반영하는데 현실 세계의 반응을 반영하는 행동상의 반응을 촉진시킨대요. 그러니까 약간
읽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연결되는지가 조금 난해하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 말 보고서 motivator response랑 여기 있는 trigger behavior response를 보고 그래도 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미디어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머리 아프기는 해. 디지털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맞다는 근거, 그러니까 최소한 답이 아니다라는 근거는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이니까 아니겠지가 아니라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촉진시킨다, 모티베이트 똑같은 말이고 리스폰스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도 비슷한 말을 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죠. 실전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이야. 인팩트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적용하는 거야. 가상현실 노출 테라피야. 이거 왜 나오지? 가상현실 노출 치료법은 효과적이라고 증명되었대. 어디에서? 치료에서. 뭐의 치료? 불안감과 특별한 포비아가 공포증 아니야. 공포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소리지? 아니 가상현실 나오는 거 뭐 이해하겠어. 근데 테라피는 왜 나오고 갑자기 그렇다래?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뛰어가는 게 정상적이라고요. 됐습니까? 3번 가볼게요. 봐봐. 서치, 봐봐. 이러한 심리학적인 포비아가 앞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서치가 나오는 게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니 근데 포비아가 나오는 거 알겠어. 그런데 갑자기 왜 심리학적인 포비아야? 발생하는데 더욱 빈번하게 가상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괜찮죠? 실제 세계보다 뭐 때문이냐면 증가하는 예측 불가능한 비평 때문에 누가 하는 거냐면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4번 보세요. 이러한 테라피들을 작용한대. 왜냐면 가상현실을 제시하는 것이 인지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야. 뭐와 비슷한? 실제 생활의 경험과 비슷한. 이게 촉진시키는데 physiological, 그러니까 사회심리학,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반응 같은 것들을 촉진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야? 너네가 골라봐. 몇 번입니까? 그 답의 근거를 이 문제도 읽어서 무관한 문장은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소재는 비슷해. 딱 봐도 이거보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번, 4번쯤에.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간접쓰기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도 연결성 같은 걸 좀 봐야 되거든. 근데 봐봐. 여기서 살짝 무너지긴 해. 갑자기 포비아 나오고 그러면서 잠깐 이상해. 근데 일단 이 말. 심리학적인 포비아. 근데 서치가 있으니까 이상하지. 심리학적인 게 안 나왔었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3번에 보시면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는 거지, 내 말에. 이러한 치료들이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2번에서 3번 넘어올 때 얘도 이상하지만 이렇게 넘어갈 때 4번에 얘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얘는 누구 친구니까? 당연히 2번 친구겠죠. 어디 갔냐? 얘 친구겠지. 그러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테라피스가요. 어떤 테라피? Virtual Reality Exposure 테라피가. 그럼 이것을 these therapies라고 받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갖다가 3번을 갖다 찍어 주시는 거라고. 느낌이 다 비슷해. 다 비슷하고 여기부터는 치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알고 제껴놓고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시험 때 1분 반 놓고 풀면 잘 안 보인다고. 그럴 때 소재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답을 골라야 되면 기능적인 단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아. 알겠어? 봐봐요. 여기부터. 사실상 이런 노출 테라피, 가상현실 노출 테라피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래. 이런 불안감 아니면 이렇게 포비아 같은 것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테라피들이 작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제시하는 게 특정 인지적인 단서 같은 걸 제공하기 때문이죠. 실제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걸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상현실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촉진하는데 생리적인 스트레스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을 촉진시킨대. 그래서 환자들이 극복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걱정과 포비아를 함으로써 신중하게 가상 경험을 갖다가 디자인하고 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빠지니까 세상 자연스럽기는 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재가 비슷하면 뭔가 이어지는 것 같으면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풀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좋아. 왜냐면 문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낼 수 있겠다. 물론 평가원 문제가 더 좋기는 하겠지만은 약간 평가원의 느낌이 나면서 애들이 헷갈려 할 만한 문제들이 두 개가 나오거든. 됐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갈 것인가. 알겠습니까? 자, 봐봐. 38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나는 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읽고서 지문을 읽으시면 단절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안 느껴집니다. 너무 글이 이뻐요. 읽어볼까? 또한 얘가 단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5회차 때도 했었지만은 또한이라는 말이 소재는 비슷한 주제와 흐름은 같고 그 다음에 소재가 달라지거나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야. 알겠어? 합성의 가죽 냄새는 종종 사용됩니다. 요 프로덕트 제조 과정에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어떤 가죽이라는 망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결합인데 상품과의 결합 혹은 새로운 것과의 결합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야. 이게 어떨 때와 사실이 어떨 때처럼이냐면 이러한 향기가 세차에 뿌려질 때와 같다 이런 느낌이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합성 소재, 이 가죽의 합성의 향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대충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보면 까먹을 것 같기는 해. 됐습니까? 내려갈게. In the case 어떤 경우에 perfume 향기와 odors 냄새의 경우인데 어디서 방출되는 거냐면 non-food source 음식이 아닌 그 원천에서 방출되는 이런 냄새의 경우에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 그들이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뭐와 뭐 사이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합성 냄새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원천의 본성에 의해서. 됐습니까? 아니 향기든 냄새든 내가 이게 자연 향기인지 아니면 인공 향기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1번이고 2번이고 다 넣어보겠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봐. 단절이 있는지 소재를 의식해 가면서. 됐습니까? 합성이라는 것은 정의가 되는데 옥스포드 사전에서 substance, 물질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게 어떤 물질이냐면 화학 합성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히나 모방하는 건데 내추럴 프로덕트를 갖다가 자연 물질을 모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성료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게 뭐다? 합성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perfume, 향수죠. 향수가 일반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합성이라고 묘사가 된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성이라는 것에 대한 예시로 perfume 나오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죠. 반면에 레더라는 게 have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의 내추럴 오도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연 향기는 예시가 레더, 그 다음에 인공 향기는 perfume 이렇게 정의를 좀 하네요. 여기서는요. 그러나 구별인데 차이인데 뭐와 뭐 사이에 naturally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향기와 합성 기원에서 발생하는 향기의 차이점이 not as straightforward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만큼 그것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복잡한 거야. 이거 그렇게 쉽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볼까? 예를 들어서 가죽의 냄새가 오는데 뭐의 결과로? 태닝의 결과로 온대. 뭔지 모르니까 설명하지. 그 자체로 화학적으로 의존적인 과정이라고. 잠깐만. 3번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 뭐가 자연이고 뭐가 합성인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레더라는 것을 자연적인 냄새라고 보잖아. 근데 하지만 이 가죽의 냄새가 뭐라고? 합성의 과정 을 통해서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가죽을 갖다가 자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얘가 합성의 과정을 통해 온다고. 게다가 몇몇 향수의 냄새들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컨비네이션, 결합이나 추출. 뭐의 결합이냐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상품들의 결합이나 추출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4번에서 또한 우리가 인공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까는 인공, 합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합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향수가 얘가 오히려 자연적인 과정, 자연에서 추출될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 우리의 생각, 아까 정의한 것과 다르다고. however, 이하에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straight forward 하지 않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일일이 이거 쓰면서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어려운 문제를 낼 때 패턴 자체가 그냥 뭐 되게 소위 말하는 가라로 진짜 뭔가 무슨 꼼수 같은 걸로 푸는 게 아니라 글 전체를 좀 이해하는지 정말 그 한 문장 한 문장의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이의 라인이냐면 자연적인 거, 부자연적인 거, 즉 합성적인 거 사이, 그 사이의 라인, 진짜와 합성 사이의 그 라인이 따라서 매우 블러돼 있다고요. 흐릿하다고요. 이렇게 자연적인 게 합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고 합성인지 알았던 것이 자연에 추출되는 것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글이 얼마나 예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단절이 없는 건 맞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용할 거는 뭐냐면 아까 봤던 올소와 소재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늘 그래 왔듯이. 이제부터는 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봐봐. 또한 합성 얘기하지. 지금 레더의 합성적인 향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디랑 붙어? 레더의 합성적인 향기랑 붙지 않습니까? 보는 순간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서 올소를 쓰고서 됐습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지금 자연의 느낌인 줄 알았던 가주기가 합성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합성의 가죽의 합성적인 냄새가 자주 사용이 되는데 얘의 쓰임까지 또 안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소재 똑같은데 상품 제조 과정에서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데 가죽이라는 일루전 망각을 주기 위해서 와 가죽 시트다 대박이야 자연적이다 이런 느낌 주려고. 그리고 퀄리티, 가죽이 좀 퀄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느낌도 들고요. 이런 것과의 결합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떨 때 그런 거와 똑같은 거냐면 새 차에다가 그 오도어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 차 열었을 때 아니면 가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가죽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하는 게 이 가죽의 원리, 합성의 그 가죽을 쓰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however 다음에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구분이 단순하지가 않다.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가죽의 냄새가 예를 들어서 태닝이라는 화학적인 과정, 그러니까 이 화학적으로 의존하는 그 합성의 과정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야. 게다가 이 다음에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향수가 자연 추출물이다. 그러니까 이 전에 얘가 들어가서 합성 과정에 대한 자동차 예시가 또 나와야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소재를 잘 파악을 하시고 연결사가 있으면 연결사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디랑 또 붙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소라는 것은 뭐는 똑같고 소재는 똑같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가장 비슷하니까 그대로 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소재 나오는 게 이렇게 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답은 4번.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최대한 비슷한 것끼리 붙이고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한 번 더 나옵니다.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단절이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단절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한 단어, 두 단어 때문에 문제가 풀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얘가 지문을 읽고 나서 어디랑 붙어 있어야 맞을까?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 지문을 읽을 때는 최대한 단절이 없는지를 천천히 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용상으로 너무 뛴다가 아니라 일단은 지시어, 대명사 이런 것들이 안 겹치는지 보란 말이지. 겹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이 소재와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보셔야 되고 특히나 연결사가 있으면 좀 꿀이지. 특히 역접. 또 나올 수도 있어 이번에. 역접이 있으면 지시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아도 흐름상으로 갑자기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거길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rather나 instead 나올 수도 있고요. 뭐가 나올지는 몰라. 그런데 아무튼 연결사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좀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39번 갈게요. 봐봐. due to this야. 그러니까 얘가 있구나.
디스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넣어야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얘는 답을 찾고 나서 확인용으로 쓰시면 딱 맞다고. 알겠습니까? 가볼게. 과학 선생님들이 거의 기회를 못 가진대. 어떤 기회냐면 어떻게 과학이 작용하는지 기능하는지를 배울 기회를 못 갖는데, 그들 자신의 연구에서 놀랍지 않게 강조하지 못하는데, 과학의 측면을 그 학생들한테 강조하지 못하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생들이 어떻게 과학이 작용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칠 기회가 없어. 그들의 수업에서, 그들의 연구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 그러니까 학생한테 전달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야. 알겠어? 이것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이것이 뭘까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읽어보고서 디스에 대한 행방을 밝혀보자. 이거야. 가볼게. 60%가 넘는 아메리칸 퍼블릭이, 미국 대중들이 효율적으로 뭔가 지식이 없대. 어떻게 과학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과학 잘 몰라. 설명인데 이 일반적인 대중들의 형편없는 그 어떻게 과학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는 놀랍게도 단순해. 그 이유는 되게 심플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과학을 미국인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다 이겁니다. 1번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2번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됐습니까? 왠지 알죠,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그 주제, 소재, 그 일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모든 레벨에서 과학 티칭과 텍스트북이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냐면 사실적인 어떤 회상, 사실적인 기억 같은 걸 강조합니다. 과학 내용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냐면 거의 완전히 무시, 배제하는 정도까지. 과학의 지식 발생 절차를 갖다가 싸그리 무시하는 정도까지 그냥 외우는 거야. 야, F는 NA, PV는 NRT 다 외워버려. 이거 아니야. 러킨과 월링턴이 말하기를 선생님들인데 그들의 연구에서, 근데 이분들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의 본성에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언더밸류, 평가절하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을. 됐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뭐지? 그들의 수업에서. 됐어요? 게다가 교육자들인데 who would like to incorporate, 통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과학의 흥미로운 것들을 그들의 수업에, 과학 수업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문을 구해야 돼. 똑같은 텍스트북에. 어떤 텍스트북이냐면 자주 잘못 표시하거나 심지어 어떤 토론 같은 거 생략해버려.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에 대한 토론을 생략해버리는 그런 책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보고 수업 준비를 해도 알 수가 없죠. 이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선생님이 되겠죠? 성공스럽지 못한 그 과학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눈에 띄게 단절이 빵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솔직히 없어요. 근데 문제는 풀 수가 있거든. 우리에게 힌트가 많단 말이야. 소재로도 풀 수 있고 여기는 디스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지만 지금부터는 효력을 발휘한다고. 봐봐.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네들의 수업에서 과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울 기회가 없어. 그냥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 공식만 외운 거야.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지. 됐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과학 수준에서 과학과 텍스트북이 사실적인 이해 같은 것만, 사실적인 회상 같은 것만 고려를 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다음에 요 웰링턴이 말하기를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의 예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본문의 내용, 요 제시문의 내용, 그럴 기회가 없고 강조하지 못한다와 여기 선생님들의 예시의 그 상하 관계를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스페시픽한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이 디스를 받기도 하고,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즉 모든 과학적 교과서와 티칭 같은 것들이 이런 사실적 이해만 강조하니까, 다른 거 배제하니까, 과정은 배제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와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저 제시문이 커다란 개념을 가지고 있고 흘러가는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디스를 갖다가 앞문장에 있는 말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때문에 정답이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 없습니다. 서치 아이디어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앞에 있는 거 받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그냥 흐름의 위상, 그 다음에 디스가 가르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문장 삽입에서 풀 수 있는 거의 마지막까지 가기는 간 거야. 하지만 위상과 뭘로 푼다? 대명사를 이용해서 푼다. 하지만 제시문 내에 있는 대명사는 처음에 왔을 때 디스를 보고서 넣어봐야지는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한 상태에서 천천히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때는 소재가 어느 건지 알고 있고 그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수월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문제를 마쳤고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 지났고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항상 실전적인 느낌으로 풀어주기를 바래. 실전적인 느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계속 하는 거야.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문제가 막히면 어떡해? 21번 문제에 첫 줄이 안 읽히면 어떡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떡해? 이런 거를 갖다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단서가 있을 거야. 다른 문제 풀고 오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시험 시작하는 순간 실력은 끝났어.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최대한 고득점을 맞는 그런 고득점의 마인드로 한번 시험을 봐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험지를 압도하게 되실 겁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9회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